네,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대교형 공정 시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교형 공정 시험 기준은 크게 세 파트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막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부분에는 총칙이 있고 시로 채취 방법, 그다음에 일반 시험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배출가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환경 대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가스에서 하고 환경 대기에서 다루는 분야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꼭 세 파트로 공통 부분, 배출가스 부분, 그다음 환경 대기 부분을 따로 명확히 인식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은 뭐 사실은 이해 과목보다는 암기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먼저 총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산소 농도를 적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표준 배출오염 기준 중에서 표준 산소 농도를 적용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 보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배출가스 보정이 필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오염물질 농도 보정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C는 CA 곱하기 21-5S 그다음에 21-5A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OS는 표준 산소일 때 산소 농도요. 그다음에 OA는 실측 산소 농도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농도는 이런 식으로 산소 실측 산소 농도를 가지고 표준 상수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농도 구할 때는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배출가스 유량 구할 때는 이제 이게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같이 21-5S, 21-5A. 그래서 농도는 곱하기가 되고요. 유량은 나누기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농도 표시가 있는데 액체 1000ml 중에 성분 질량 또는 기체 1000ml 중에 성분 질량 을 표시할 때는 그램 퍼 리터 기호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뭐 100만 분의 1은 ppm이다. 1억 분의 1은 ppha입니다. 10억 분의 1은 ppb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 상태는 0도씨, 그 다음에 760mmHg 또는 뭐 0도씨 일기압 이거를 표준 상태로 얘기를 하고 우리 표준 상태라고 하면 S를 쓰죠. S 미터 삼성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S가 빠져도 표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A를 앞에다 쓰는 경우는 이제 실측이죠. 실측 상태로서 그때의 온도, 그때의 압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도 표시도 켈빈 온도가 있다는 걸 배웠죠. 그다음에 표준 온도는 0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씨, 그다음에 실온은 1에서 35도씨. 그다음에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 그다음에 냉수, 온수, 열수. 그다음에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 냉후 뭐 이런 식의 어떤 온도와 관련된 용어 정리들이 쭉 돼 있어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액의 농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용량 대 2용량 이렇게 표기할 때 1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1대 2 이것도 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의 농도를 1 화살표 2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는 고체일 때는 1g, 액체일 때는 1ml를 용매에 녹여 전량을 2ml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의 농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약에 관련돼서는 시약의 비중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교재에 있듯이 염산의 시약의 비중은 1.18이에요. 질산은 1.38이고 이런 식으로 시약의 비중이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그 물질별로 비중을 기억을 해 주시고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예요. 20도씨의 20방울 1리터 이거 기억해 주시고 용기도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 차광용기가 있는데 역시 그게 상응하는 그런 정의들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따로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되고 저울 같은 경우는 0.1mg까지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확히 단다라는 의미는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얘기하는 거고, 정확히 취한다 하면 홀피펫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향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렬한다는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렬해서 매 그램당 0.3mg 이하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즉시라는 것은 30초를 의미하고 감압 또는 진공은 15mm 이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는 시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표시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농도인데 ppm, ppb. 그러니까 주로 가스상에는 ppm, ppb를 쓰고 있고요. 입자상 같은 거는 미리그램, 미터삼승 또는 마이크로그램, 미터삼승 이런 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중에서 가스상 물질을 시로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것은 굴뚝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고요. 굴뚝에서도 가스상 물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시로 채취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준 상태로 환산된 건조 시로 가스량을 이용한다. 우리가 배웠던 가스량 중에서도 건조 GD를 우리가 이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채취 장치의 장치 구성을 보면 채취관, 연결관, 채취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질에 대해서 한번 교재를 확인해서 쭉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분석 물질의 종류별 채취관 및 연결관 등의 재질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여과제에는 어떤 것이 쓰냐 하면 알칼리 성분이 없는 유리섬 또는 실리카섬, 그다음에 소결유리, 카보런덤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연결관의 재질 같은 경우는 1, 2, 3, 4, 5, 6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비고에 나와 있는 1, 2, 3, 4, 5, 6번까지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연결 같은 경우는 4번, 6번만 쓰니까 스테인리스 재질하고 불소 수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여과제 같은 경우는 카보런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석 대상 기체별 분석 방법 및 흡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무척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분석법은 인도페노법, 중화적정법이 있는데 흡수액은 붕산 용액을 쓴다. 염화수산은 수산화 소듐 용액을 쓴다. 염소는 뭐 오르토톨리딘 염산액 용액을 쓴다. 이런 식으로 각 분석 대상 기차별 분석 방법하고 흡수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굴뚝 배출 시로 채취 시에 주의할 사항들 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로 채취 방법을 보면 채취관에 대한 얘기가 난 채취관은 안찌름이 6에서 25mm 정도 것을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로우르 수지 연결관은 250도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연결관, 이제 옛날에는 도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연결관의 안찌름은 4에서 25mm로 하고 연결관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흡수병을 사용할 때 건조 시로가스 채취량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습식을 쓸 때, 그다음에 이제 건식을 쓸 때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T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 즉 P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 PV를 빼주느냐 빼주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 그 시로 채취 방법입니다. 자, 역시 이제 입자상 물질은 가장 중요한 게 그예요. 등식 흡인을 해야 된다. 등식 흡입 또는 뭐 등식 흡인 뭐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속도로 당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표준 상태에서 해야 되고 건조 배출가스 1m3승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GD가 기준이라는 거 또한 알아두시고, 여기에는 자동식 시로 채취기가 있고 반자동식 시로 채취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동 시로 채취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반자동식 시로 채취기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반자동
시료 채취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피토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차압 게이지가 있다. 하나는 동압을 측정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오리피스 차압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원통형 여과지가 있는데 실리카 여과, 섬유제 여과지로 99% 이상의 먼지 채취율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무게를 잴 때는 11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에서 1에서 3시간 건조하고 0.1mg까지 측정해야 된다. 근데 흡입 노즐은 스테인리스강 재질, 경질 유리 또는 석영 유리재로 쓸 수 있다. 흡입 노즐 안 찌르면 3mm 이상이어야 되고 뭐 꼭지점은 30도 이하의 예각, 매끈한 방구 모양. 흡입관은 뭐 보로실리케이트, 스테인리스 재질, 석영 유리관 사용 뭐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동식 시료 채취기에서는 여과지 홀더는 유리재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 측정 위치, 측정공 또는 측정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측정 이제 위치가 중요해요. 위에서 굴뚝 내경의 8배 이상, 아래에서는 굴뚝 내병의 2배 이상 그 지점에 측정공이 있어야 된다. 위에서는 굴뚝 내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8배 이상, 아래에는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2분의 1배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굴뚝 직경 환산인데요. 상하 동일 단면적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경우는 아래처럼 구하시면 돼요. 환산 직경은 2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가로 더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측정점의 선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굴뚝 직경이 4.5m 초과할 때는 최대 20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표에 나와 있듯이 굴뚝 직경이 1 이하할 때는 측정 점수는 4개입니다. 반경 구분수는 1개고 측정 점수는 4개고요. 예, 그때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곳은 0.707R. R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1초가 2 이하할 때는 반경 구분수 2개, 측정 점수 8개. 그 다음에 2에서 4는 3, 12, 4에서 4.5는 46, 4.5 초과는 5, 20. 그래서 이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뚝 단면적이 0.25m 제곱 이하할 때는 그냥 대표점으로 하나만 측정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먼지 채취 기록지와 등스크빈인데요. 자, 반자동 채취기에서 먼지 채취 기록지 서식에 기재돼야 할 항목을 보면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수분량이 있어야 되죠. 배출가스 온도, 건축가스미터 입구, 출구 온도, 여과지 홀더 온도, 최종 인핀저 통과후의 가스 온도, 진공 게이지와 여과지 번호 등 다양합니다. 뒤에 이제 먼지 채취 기록지를 제가 수록해 놨으니까 그거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등습 흡인이라고 얘기했죠. 등습 흡인. 이 등습 흡인 개수 I를 구해야 되는데 그 I 값이 90에서 110% 안에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90에서 110% 등습 흡인 개수.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이제 먼지 채취 기록부에 이를 실제를 이제 정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다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료 채취 시간, 진공 게이지와 배출가스 온도, 배출가스 동화, 오리피스 차압, 시료 채취량, 건축가스 밑에서 입구, 출구, 여과지 홀더 온도, 최종 인핀 절구 온도, 오리피스 밑 위에 가면 피토간 개수 뭐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을 매 5분, 10분마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 결국은 등습 흡인 개수 I를 구하고 그 I가 90에서 110% 안에 들어와야 입자상 물질은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된 겁니다. 그만큼 입자상 물질 측정은 어렵습니다. 가스상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 근데 배출가스 측정인데요. 배출가스 유속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압을 측정하는 기구 주로 이제 피토간 개수를 이용해서 하는 피토간하고 경사미터, 경사마로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피토간이나 경사미터가 이렇게 교재 그림처럼 있죠. 피토간 있고 위에는 이제 정압 측정하는 거 밑으로 내려올
있는 건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 나중에 오리피스 차압이 결정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피토관의 전압공을 측정점에서 가스에 흐르는 방향에 직면하게 놓고 전압과 정압의 차이로 동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토관을 이용해서 구해지는 것은 정압하고 전압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동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속 V는 피토관 계수 곱하기에다가 EGH 나누기 굴뚝 내 배출가스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압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배출가스 중에 수분량 측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별도의 흡습관을 이용하는 방법, 인핀제를 이용하는 방법, 수분 응축기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냥 단순 계산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습식가스미터를 이용할 때 구하는 식이 나와 있고 건식가스미터를 할 때 구하는 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VM 흡입된 수분가스량 VM을 어디에서 측정하냐면 습식가스미터에서 있는 값은 VM이고 VM-는 건식가스미터에서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밀도 측정, 배출가스 조성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기체 밀도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면 이 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건조 배출가스 유량 계산, 식을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먼지 농도 계산은 반자동 시로 채취기로 했을 경우, 그다음에 수동으로 했을 경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들도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출가스 중에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 시로 채취 방법인데요. 배출가스 중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이 우리는 보통은 뭐 휘발성 유기화물은 환경 대기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굴뚝에서도 상당 부분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시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험 방법은. 그래서 흡착관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시료 흡입 속도는 100에서 250ml/min 정도, 시료 채취량은 1에서 5L 정도 하고 뭐 갖고 와서 측정하기 전에 4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료 채취 주머니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순도가 높은 질소나 헬륨 기체를 채운 후 24시간 또는 그 이상 시료 채취 주머니에 있는 그런 기체들을 깨끗이 퍼지하고 그런 오염물질을 다 제거하는 그런 반복되는 것들을 필요합니다. 이런 시료 채취 주머니로 방법을 할 때는 쭉 읽어보시고요. 1에서 10리터의 규격의 시료 채취 주머니를 사용해서 1에서 2L/min 정도의 시료로 이렇게 흡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흡입하면 어차피 시료 채취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히 잘 조절할 필요도 있어요. 그 이제 가지고 오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들레백 이게 바로 시료 채취 주머니인데요. 테들레백 각 장치의 모든 연결 부위는 플로 수지 재질의 관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대기, 지금까지는 배출 가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스상, 입자상,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물의 시료 채취 방법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환경 대기는 농도가 엄청 낮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 중에 농도를 재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배출가스하고 큰 차이점은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거고 환경대기는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대기의 시료 채취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환경대기 시료 채취 방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료 채취 지점수 및 채취 장소의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료 채취 지점 수의 결정은 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5,000명 킬로미터 제곱 이하일 때는 그 지역의 거주지 면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계에서 측정 점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측정 점수는 그 지역 거주지 면적 나누기 25km 제곱 곱하기 그 지역의 인구 밀도 나누기 전국 평균 인구 밀도를 통해서 측정 점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료 채취 장소도 잘 정해야 되는데
그 중심점에 의한 동심원을 이용하는 방법. 이때는 이제 그 0.3, 2km의 간격으로 동심원을 그린 후에 그 중심점에서 각 방향, 8방향 이상으로 해서 측정점을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 TM 좌표에 의한 방법은 1대 25,000 이상의 지도 위에 2에서 3km 간격으로 우리가 측정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시로 채취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측정을 하면 안 되고요.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채취 위치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 또는 채취점과 장애물 상단을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도 이하인 곳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 그림에서 설치 가능한 곳과 설치 불가한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적어도 1.5m 이상 떨어진 곳, 그리고 시로 채취 높이는 그 부근의 평균 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1.5에서 30m 범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로 채취 주의사항, 악취 물질은 되도록 짧은 시간 내에 끝내야 되고, 금속 성분이나 발암성 물질은 되도록 장시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채취관을 수평 방향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되도록 간의 길이를 짧게, 곡률 반경은 크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대기 중에 가스상 물질을 이제 시로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채취관과 분석 장치, 흡입 펌프로 구성되어 있고, 채취관은 사브라 에틸렌 수지, 경질 유리, 스테인레스 강제 사용하고, 채취관의 길이는 5m 이내, 짧은 것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용기 채취법이 있습니다. 용기 채취법 같은 경우는 채취관 용기, 그다음에 채취관, 유랑 조절기, 흡입 펌프, 용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용기는 일반적으로 진공병 또는 공기 주머니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용매 채취법, 용매 포지법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면적식 유랑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고체 흡착법, 이제 컨디셔닝 할 때 어떤 순도 99.99% 이상의 헬륨 기체 또는 질소 기체를 50에서 100ml/민 요속으로 적어도 2시간 동안 흘려보낸다. 그다음에 저온 농축법은 냉각 재료는 액체 산소 마이너스 183도씨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채취용 여과지에 의한 방법, 불수화물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등의 기체를 채취하는 데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 대기 중에 입자상 물질, 이제 아까는 가스상 물질이었는데 이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대기 중에 부여하고 있는 먼지나 흉, 미스트 이런 것들을 시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량 공기 시로 채취법, 그러니까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입자상 물질 전체의 질량 농도를 측정하거나 금속 성분의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한 0.1에서 100 마이크로까지 가능하지만 입경별 분리 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PM10, PM2.5도 시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장치의 구성을 보면 공기 흡입부, 여과지 홀더, 유량부, 보호 상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흡입 유량이 분당 2m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고 24시간 이상 연속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량이니까 한두 시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채취용 여과지는 0.3 마이크로 되는 입자를 99% 이상 채취할 수 있으며, 압력 손실과 흡수성이 적고 가스상 물질의 흡착이 적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채취 시간 원칙적으로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럼 흡입 공개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흡입 공개량은 시로 채취 개시 직후의 유량을 잽니다. 그리고 시로 채취 종료 직전의 유량을 재서 그거를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로 채취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용량 공기 시로 채취법, 노 볼륨 에어 샘플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질량 농도를 구하거나 금속 등의 성분 분석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치의 구성을 보면 흡입 펌프, 분립 장치, 여과지 홀더, 유량 측정부로 되어 있고요.
어떤 유랑기에 새겨진 눈금은 20도씨 1기압에서 10에서 30리터 퍼 민 범위를 0.5리터 퍼 민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로 이제 입자를 제거하는 장치로는 사이클론 방식과 다단형 방식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4시간이지만 농도가 너무 적을 때는 2에서 7일 연속으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고, 시료 채취 조작에 있어서 유랑기의 부자를 20리터 퍼 민으로 되도록 조정한다. 흡입을 시작하고부터 약 10분 후에 진공계 또는 마노미터로 차압을 측정하여 흡입 유량을 보정하고 정확히 20리터 퍼 민이 흡입되는 위치의 눈금의 부자를 맞춘다. 그리고 차압을 계속적으로 차압을 측정하여 정확히 20리터 분씩 흡입되도록 조절한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유량을 보정해야 되는데, 이제 1기압에서 유량은 20리터 퍼 분으로 공기를 흡입할 때 유랑기의 눈금값은 아래 같은 식에 의해서 보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P는 마로미터로 측정한 유랑기 내의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